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다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이때 처음 쓴 슬로건이 아닙니다. 한 36년 전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과 같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이 왜 같을까요? 레이건 집권 시기와 트럼프 집권 시기 모두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트럼프 집권 전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이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기였고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당시 트럼프 정부에서 지향했던 게 작은 정부예요.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작은 정부라는 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활동의 자율성을 주면서 이제 기업의 역할은 강화하고 정부 역할은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큰 정부가 복지를 강조하고 기업의 세금도 이제 많이 걷어가다가 만약에 또 경제 사이클이 어려워지게 돼서 부양책이 필요해지면 또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거죠.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의 상황도 살펴볼게요.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폭등하는 어려움이 같이 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요. 당시에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1978년에 2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나는 국가들,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자, 트럼프와 레이건 모두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당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은 레이건 시대의 정책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죠. 레이건의 정책은요, 종종 수능과 관련된 평가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신자유주의라고 불립니다. 레이건이 이제 경제를 살려보려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서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를 하고 규제 완화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대립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감세나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은 레이건 시대와 같고요. 특히나 무역에 있어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면서 멕시코나 중국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서 오는 일들이 많으니까 멕시코와 미국의 이 국경선 일대에는 장벽을 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호무역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이런 내용도 보여요. 해외 진출한 기업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리쇼어링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얘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은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예를 들어 나이키 공장이 중국으로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업을 다시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주면서 미국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미 FTA 등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딱 트럼프 공약이 발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신플라자 합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힘줘서 말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거예요.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뺏어간다. 이 불공정한 방식의 의미하는 첫 번째가 바로 만리방벽입니다. 중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 만리방벽으로 통제한다고 했었죠. 이 장벽 때문에 중국의 미국 기업은 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트위터, 구글, 유튜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 진출하고 이게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거죠.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한 방식 두 번째는요. 바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죠. 미국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이라면 중국에게 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치고 각종 반칙을 자행한다는 것이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이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 이제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화웨이가 바로 만리방벽을 쌓아놓은 회사입니다. 화웨이 논란의 핵심은요. 화웨이에서 제품에다가 백도어를 설치해놨다는 소문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이 감청이나 아니면 해킹을 위해서 전자기기에 몰래 설치해놓은 칩인데요. 실제로 증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미국 전산망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가는 일들도 있었죠.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바로 반화웨이 동맹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화웨이를 못 쓰게 하고 유럽 국가에도 화웨이를 쓰면은 미국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고 나선 거예요. 자, 불공정성 세 번째, 중국의 WTO 위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한 이래 미중 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외국 기업의 광대한 시장을 개방하겠다던 약속을 위반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모두 WTO에 가입되어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죠. 이 무역품이 들어올 때 물리는 세금, 이 관세 장벽을 낮추는 일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고 했죠. 이때는 그러면 왜 도대체 미국이 중국이 가입하는 걸 찬성했을까요? 일단 중국이 가입해서 중국 시장이 더 개방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이 더 개방이 될수록 경제적으로 자유도가 올라갈수록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은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잖아 이러한 이유로 약속했던 시장 개방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이걸 문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2018년의 기사예요.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인 중국과 미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고래싸움에 낀 새우인 한국의 신법이 복잡해졌다. 지난달 초 중국 등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촉발된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자, 2018년 3월 중국 수출품 중 일부에 25%의 관세를 때립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쓴 거죠. 당연히요, 중국이 겁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누구죠? 시진핑이죠. 시진핑도 버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진핑이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21세기 황제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게 2018년의 기사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21세기 황제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황제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세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2018년 3월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며 시작된 장기 독재 체제가 완성됐다. 무슨 얘기요? 국가주석이 연임이 제한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철폐가 되도록 헌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바뀌었는데 여기서 미국의 무릎을 꿇면 그냥 모양 빠질 거 아니에요.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적으로 흘러가게 되죠.